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데 모델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디자인을 다시 한번 추상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모든 모델들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모델들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내가 알고 싶어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데이터라는 놈이 있고 데이터가 이 X를 설명하는 사실은 어떤 임팩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영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상관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하지 못하는 놈인데 설명하지 못하는 놈 중에서도 그 찌꺼기들 쓰레기들 중에서도 그 놈의 평균과 진짜 쓸 수 없는 쓰레기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얘기할 때는 약간 일반화죠. 일반화. 모든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들 대부분의 모델들은 어떤 구성이냐면 결국 이것과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맞추는 거니까 결국에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요것들을 이용해서 그죠? 요것들을 이용해서 요거를 알아맞춘다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이쪽은 리니어한 관계. 다시 말해서 요 구조를 그대로 이용하고 싶어요. 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만들고 해야 편하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우리 방법이 개발이 되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는 이 관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놈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커스텀 초이스 만들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변형이 나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사실은 이 관계를 리니어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든 조작을 해가지고 왜 이거 건들면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힘든 거야. 웬만한 거 이대로 놔두고 여기를 자꾸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 관계를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거를 이게 만약에 링크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링크 펑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링크 펑션은 펑션인데 리니어 리그레션은 뭐다?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 링크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거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나중에 다른 모델을 가게 되면 요거 말고 변형들이 나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로그를 취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죠? 로그를 취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걸 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 돼요? y 이꼴 베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만약에 이게 모델이고 리그레션을 귀찮아서 이제 또 RG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란 얘기야. 요거란 얘기 뭐냐? 왜? 항상 이쪽 무조건 이걸 쓰거든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는 거야. 요거만 보면 돼. 그래서 요거 보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면 그냥 요거 있는 그대로구나. 다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한 거지. 만약에 로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네. 이 로그를 여기 취할 수도 있고 여기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런 관계다 그러면 위에 걸 쓰면 되는 거죠. 1번을 쓴 거죠. 그죠? 이게 1번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놈은 뭐예요? 이놈은 사실은 로그를 이거 없애주면 사실은 어떤 관계냐면은 이런 관계잖아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새로운 거 아니야. 요거잖아. 그죠? 그럼 관계가 원래 뭐라는 거예요? x하고 y 관계는 엄밀히 일단 이거는 이거죠. 익스포넨셜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죠? 맞아요? 원래 이런 거잖아. 아까 내가 좀 설명 약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이거거든요. 지금 같은 거야 사실. 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 네.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이 x의 로그를 취했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로그 x를 해야 되죠. 이렇게 약간 잘못 얘기한 거. 이렇게 되면 여기 관계가 나오는 거고 이게 두 번째가 잠깐만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가 이놈이고 세 번째가 이놈이지. 그렇죠? 이거 봐, 나도 헷갈리잖아. 근데 뭐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거거든. 만약 헷갈리면 숫자 몇 개 집어넣어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억지로 뭐 이걸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 이거 보는 순간 막 머리가 아픈 처음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 볼 필요 없다니까. 이거는 이 관계식만 이런 관계구나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네 번째로 그 아이디얼 포인트 마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리게이션이라고 하진 않아요. 여기 특별한 건 없어. 아이디얼 포인트 마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이디얼 포인트 마들이 뭐냐면 이 관계가 단 거를 갖다가 음식에 집어넣으면 이게 설탕이라고 쳐봐. 설탕의 비중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단맛을 느끼는 정도가 점점 올라갈 거야 상식적으로. 그죠? 이게 올라갈 거고. 근데 이렇게 리니어하게 올라가냐? 그렇지 않아. 단맛이 점점 강해지면 느끼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단맛을 못 느끼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쓴맛을 느끼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설탕을 더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쓴맛이 느껴지고. 맞아요? 아니면 뭐 해피한 정도라고 합시다. 해피한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우리 이거 알고 있어. 이걸 더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또 다시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아. 더 쓰레기같이 맛이 없어질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했잖아.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제곱항짜리를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에 따라서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이거는 이제 이 개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 따라 가지고 변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 알면 이제는 모델링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 사실 기본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통계학에서는 이거를
값을 찾아내야 되잖아. 우린 에러 값은 찾아낼 수 없어. 그죠? 우린 찾아내는 게 베타 값이잖아. 그죠? 그럼 베타 값을 찾아내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계학에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베타 값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이거라고 했을 때 이 베타 값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걸 우리가 일일이 다 그 사실은 알 필요가 없어. 왜? 컴퓨터가 하면 저 리니어 리그레션을 돌려라. 그럼 어떻게 하죠? 리니어 리그레션을 선택한 다음에 x 값이 뭐다, y 값이 뭐다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얘는 이게 알고 있거든. 이미 이런 구조라는 거, 그죠? 그럼 그 다음에는 베타 값을 어떻게 찾아내냐? 걔가 찾아줘. 그죠? 그걸 우리가 일일이 머리 아프게 낑낑대고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사실은 이거를 오디너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최소 자승법인가? 한국 표현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게 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어떻게 찾아내는 거냐면 실제값 하고 실제값하고 내가 추정한 값 요거의 차이가 최소가 되게 베타를 찾는 거죠. 그죠? 실제 값 1월부터 5월까지의 매출 1월부터 5월까지를 이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 식이 우리가 이거 안 닫혀. 이걸 안 닫혀. 요 x하고 y는 과거의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값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결국 끝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고 요 값하고 요 값을 알아내는 거거든 우리가. 그죠? 그럼 요 값하고 요 값을 어떻게 알아내냐? 어떤 값을 찾아내면 되느냐? 한마디로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뭐겠어요? 실제 값하고 내가 요 식으로 만들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요건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는 건 결국 요거잖아. 요걸 가지고 예측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값, 실제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게, 요 값하고 요 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게 하는 베타 1과 베타 0를 찾아내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걸 찾아낸 다음에 서메이션을 하면 안 돼. 이걸 갖다 최소화시키는, 이거를 최소화시켜주는, 요 값을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베타 1과 베타 0를 찾아내자는 건데 문제는 이걸 그렇게 서메이션 하면 안 되죠. 왜? 이 에러가 플러스 3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합해버리면 1이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실제에는 정확도가 훨씬 더 떨어지는 건데 이게 상기가 돼가지고 더 작아 보이잖아 이게 에러가. 그죠?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더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서로 막 이게 축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게 값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 하나는 절대값을 쓰든지, 그죠? 아니면 제곱을 쓰든지. 근데 우린 제곱을 써. 왜? 제곱은 미분이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 0, 베타 1을 이놈을 찾아낼 수 있게 편하거든.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예요. 말 그대로 내가 있는 값과 실제 추정치가 뭐예요? 이놈이거든 결국에. 요 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게, 요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베타 1과 베타 0를 찾는다. 이게 뭐다? 사실은 이거 함수에서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함수로 표현하면은 여기 만약 심플하게 베타 1만 있다 쳐봐. 베타 0는 일단 무시하고. 그러면 베타 1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이 총값 이걸 SST라고 표현한다면 총값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어떤 값일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값이 어떻게 되냐,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올 거야. 베타 1이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집어넣어 보면 어느 순간에 제일 작은 값이 나올 수 있거든. 그죠? 여기가 되는 값을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는 게 이미 수식이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거다라고만 알면 되지 그 수식을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건 알아서 걔가 해주니까 계산해 주니까.
이런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베타를 얘가 찾아준다. 이때 찾아준 이 베타 이걸 갖다가 위에 이렇게 머리 각계 표시를 해주는데 요 값 찾아냈어. 이게 뭐 1점 마이너스 1점이고 뭐 베타 E는 뭐 2다 이렇게 찾아내잖아. 그죠? 얘가 찾아준다. 이건 끝이야. 그죠? 이게 바로 학습 방법. 이거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지. 뭐 머신 러닝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사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도 됐고, 그 다음에 평가 얘기를 먼저 해야죠. 이 모델이 얼마나 실한 놈이냐? 평가를 하려면은 내 목적이 얼마나 부합하느냐잖아. 그죠? 근데 우리의 목적이 뭐죠? 또 얘기가 나와야 돼. 예측과 설명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죠? 설명을 잘하는 게 목적인 건지 예측을 잘하는 게 목적인 건지 그에 따라 달라지는. 첫 번째, 설명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식이 나왔어. 이렇게 식. 베타고는 마이너스 1.2, 베타 제로는 2라고 나왔다고 쳐. 돌렸더니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이놈이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설명을 얼마나 잘해주냐는 건데, 이게 왜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해서 모델이 1이 있고 모델 2가 있으면 어느 놈이 더 설명을 잘하느냐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설명을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겠어요? 설명을 잘한다는 얘기는 예측 말고 설명을 잘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실제 값과 그죠? 근데 여기서 나온 값, 요렇게 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실제 계산했어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 값을 계산하면 5개가 나오겠지. 그러면 이렇게 꺽쇠 표시한 거 이게 우리가 실제 추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요놈하고 요놈하고 두 개의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설명을 잘하는 거겠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합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제곱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SST라고 보통 그러는데 맞아. SST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SS션이 리그레션이 설명한 부분이 이제 얘기하고 설명가지고 이제 남은 건데 설명하고 남은 건데 사실은 원래는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X라고 하는 어떤 그 정보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아까 우리 했잖아. 평균을 그냥 때렸을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 정보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그냥 과거의 데이터에 평균을 때렸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원래 이 리그레이션 쓰지 않고서 내가 원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설명하지 못한 부분. 그게 뭐다? 사실은 뭐냐면 실제 값에서 평균. 그죠? 이 평균을 가지고 이 제곱을 한 거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 정보가 없었을 때 내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 그죠? 이걸 우리가 SST, 토탈 서머스케이트라고 하는데 SST라고 한다는 거죠. 설명 완전 못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리게이션을 안 쓰고 내가 설명 못한 부분인데 그 중에 요거는 전체 설명 못한 건데 이건 뭐냐면 내가 요거 때문에 설명 못한 부분이잖아. 그죠? 나는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고 싶은 거거든. 에러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 결국 내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나누기 한 거가 이게 사실 이거에 1 마이너스 한 거. 이게 결국에 뭐겠어요? 내가 설명한 거지. 그죠? 그래서 이놈을 갖다가 이놈을 우리는 설명 개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퍼센테이지예요. 뭐 0.4다 그러면 40% 원래 설명 못할 거였는데 40%를 더 설명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이 R스퀘어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 우리 앞에서 누차 얘기했던 건데 설명을 한 건 맞아. 여기서 설명을 한 건 맞는데 문제는 예측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예측도 실제로 이 그냥 모르고 평균 낸 거에 대비해서 이놈이 실제로 만약에 0.4가 나왔다면은 예측도 그러면은 0.4만큼 더 잘 예측을 해주느냐? 아니라. 이건 그냥 과거의 걸 설명했을 뿐이야 사실. 에라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x를 쓸데없는 거라도 많이 집어넣잖아. 쓸데없는 거라도 많이 집어넣으면 무조건 이놈은 어떤 특징이냐면 그냥 이 R 스퀘어 값이 그러니까 높아지게 돼 있어. 오늘 다 그 일일이 얘기하긴 없죠. 여러분 테스트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냥 변수가 많아지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변수 집어넣어도 그래도 무조건 R 스퀘어 값은 자꾸 이게 올라가. 그래서 심하게 표현은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 맘만 먹으면은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정도야. 그래서 현실에서는 저거는 특히 프리딕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거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다기보다 아무튼 별 도움이 안 돼. 이걸 가지고 장난들 많이 쳐. 우리 모델이 뭐 엄청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 예측률이 되게 뛰어난 것처럼 얘기를 해. R스퀘어 값이 이게 뭐 0.9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예측을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0.92 정도의 정확도로 예측을 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건 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인데 만약 데이터가 이만큼 있다면 1부터 만약에 100까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이걸 찾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100개가 있다 그러면 이 100개를 몽땅 다 써가지고 이거를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이걸 이용해서 이걸 만든 다음에 참 어렵네. 이거 되지? 이거 100개 다 써서 이걸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해. 내가 원하는 R스퀘어 값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의미가 없어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진공승부를 하려면 한 가지 방법은 요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체로 이거를 찾아내지 말고 요걸로 찾아낸 다음에 요걸 찾아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얼마나 맞추는지를 봐야 돼요. 그죠? 이게 진짜 진공승부예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샘플이라고 하고 인샘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갖다가 홀드아웃 샘플이라고 해요. 여기 가지고 여기서 나온 값들 이게 R스퀘어고 뭐간에 얼마나 핏하냐를 갖다 얘기할 때 요걸 가지고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요걸 계산했다. 그러면 프리딕션 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러고 저거 압니다. 또 장난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걸 계산해야지. 다시 말하면 진짜 요거 계산할 때 쓰지 않았던 y를 가지고 예측을 해봐야 다시 말하면 1월부터 5월까지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6월, 7월, 8월 거를 가지고 검증을 해줘야 이게 진짜 정답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의 치팅이잖아. 사실 과거의 답을 본 상태에서 내가 만든 걸 가지고 거기다 적용한 거니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predictive validity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명력은 있지만 prediction은 저거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하는 쪽은 뭐 쓸 수는 있겠지만 prediction을 하는 사람들이 리그레션 쓰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R-스퀘어 별로인 거죠. 물론 이거를 adjusted R-스퀘어라고 해가지고 또 변형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봤자요. 어차피 다 답을 보고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치팅이야 사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 이게다가 뭐 얘기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래. 저거 말고 홀더 샘플 가지고 계산한 거 보여달라.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에이 뭐 그럼 뭐 이거 뭐 의미가 없네 이렇게 말할 정도거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이거 가지고 사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얘기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보다 R-스퀘어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만약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돼. 이렇게 진짜 진검승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할 때는 첫 번째는 X의 영향이 정말이냐? 정말이란 얘기 뭐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과거의 걸 가지고 만든 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거 말고 또 다시 다른 샘플을 구해다가 거기다 때려 넣었을 때도 거기 적용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냐라는 거를 알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뭐다? 이게 바로 p-value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거죠. 베타 값에 대해서 p-value 계산을 해서 p-value 계산한다는 얘기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베타가 0이라는 가정하에 정규 분포를 그려봤는데 실제 이 베타 값이 0이 안 나오고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값이 이상한 값이 나온 거예요. 뭐 1.3이 나왔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멀리 나타날수록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타 0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건데 베타 0이라면 무조건 0이 나오냐 아니거든. 왜 데이터 샘플이니까 0은 안 나와요. 어차피 뭐 0.001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항상 샘플이니까. 그죠? 0은 안 나온다고 사실. 하지만 0 근처의 값이 나와야 될 거야. 0 근처의 값이. 그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먼 값이 나왔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발생하기 어려운 그런 확률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이 5% 라는 얘기 뭐냐면 확률이 되게 낮은 거야. 다음 샘플을 구해가지고 100번을 샘플링 했었을 때 100번 샘플링 했었을 때 5번 정도나 나올 만한 그런 굉장히 높은 0에서 먼 값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타가 0이라는 그런 확률 분포가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야. 이게 수상한 거지. 다시 말하면 베타 0이라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베타 0이면은 확률이 이렇게 될 텐데 너무나 벌어지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큰 값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p-value가 뭐 0.05 이하 수준에서 뭐 유의하지 않다, 유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0이라고 했는데 너무나 큰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를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느냐, 뭐 통계학에서 이상한 표현을 쓰죠.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귀무가설, 다시 말해 귀무가설이 뭐냐면 이 놈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기각할 수 있다. 기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럼 뭐다? 플러스 어떤 큰 값일 거라는 거지. 그렇죠? 이것도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통계학이 좀 이상해.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사실 이게 통계학을 아버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문제는 점점 이게 산으로 가면서 좀 잘못된 방식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괴한 표현들이 사실은 직관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죠? P값을 보는 거죠. P값이 가서 P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다. 네? 요게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베타가 0이라면은 나오기에 너무나 큰,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희귀한
값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베타가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향을 미친다. 근데 그거를 그럼 베타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 통계학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상하게 표현.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는 이 x간의 베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문제는 이게 괴상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괴상하게 나올 때.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막 말도 안 되는 값 부호가 나올 수가 있어. 그거 왜 그러는 거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다중 공선성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x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봤더니 이거는 무조건 이게 가격이야. 그래서 매출에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베타1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플러스 값이 아주 말도 안 되는 플러스 값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왜 그러냐? 한 가지 가능성은 이놈하고 이놈이 어마무시하게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타1과 베타2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의미가 없어져요. 막 얼마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올 수가 있어. 엉터리가 된다. 엉망이 된다. 왜? 이것도 내가 얘기했잖아. 간단해.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만들어 생각을 해보라. 그럼 금방 알 수 있어. 이 둘 간의 코릴레이션이 매우 높은 거. 이게 매우 높다는 게 이게 왜 나쁜 거냐? 극단치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극단치가 뭐죠?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아지면 얼마가 나오죠? 얼마야? 코릴레이션 값이 제일 높아지면 1이잖아. 그럼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1인 경우가 뭐냐? 예를 들어서 x1하고 x2가 만약에 동일한 값이다. 네? 키를 여기 집어넣는데 마치 또 하나의 다른 데이터인 것처럼 시침을 뚝 떼고 또 하나의 똑같은 값을 여기 컬럼에 집어넣어가지고 x1, x2를 집어넣었다고 쳐봐. 그럼 x1, x2가 똑같은 값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x1, x2는 완벽하게 코릴레이션 1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원래 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얘가 충분히 다 모든 거를 설명하고 있는. 얘가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얘만 있다고 쳐봐. 얘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는 이게 만약에 2라고 쳐봐. 2. 여기 2였어. 이게.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설명이 없어. 다들 외우기만 하는데 잘 봐. 이게 2잖아. 2.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두 개를 똑같은 놈을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정답은 이거 뭐야? 이게 사실은 베타 1 더하기 베타 2의 이거잖아. 지금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건 합이 얼마야? 2가 되면 돼. 그죠? 이게 2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죠? 하나는 얘는 2, 얘는 0. 맞아? 그럼 2잖아. 얘는 컴퓨터가 결국에 x의 값을 이게 2가 되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베타 1이건 베타 2건 얘를 갖다가 요거를 갖다가 베타 1을 1, 베타 2도 1을 놔도 되고 그래도 결국엔 2잖아. 그죠? 그러면 요 값은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1, 2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2를 넣고 여긴 0을 넣어도 되고 어차피 2니까. 그죠? 어려운가? 근데 더 심각해지면 이런 것도 가능해. 뭐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1도 넣을 수 있죠. 어떻게? 어차피 더해서 2가 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1을 넣고 여기는 3을 넣으면 역시 2잖아. 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얘는 1, 1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3을 넣어도 되고 2, 0을 넣어도 되고 0, 2를 넣어도 되고
무수히 많은 베타들의 옵션으로 이걸 맞출 수 있어. 이걸 맞출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아무 값이나 2가 되는 어떤 값을 주겠지. 근데 그 값이 만약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해석을 할 때 키가 크면 소득이 준다라고 반대로 얘기가 되는 거죠.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여기는 이제 가격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 건데 플러스 값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해석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게 비헤이비어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다중공사성이 굉장히 의미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고, 만약 예측만 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 왜? 어차피 다 합이 2가 되는 거니까. 예측하는 사람은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물론 문제가 좀 돼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 훨씬 덜 문제가 돼요. 왜? 예측할 때 당장은 써먹을 수 있거든. 근데 해석을 할 때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중공정성이 특히 누구한테 문제냐? 해석하는 쪽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문 썼는데 말도 안 되는 파라메타가 나온 거예요. 가격을 올리는데 매출이 만약에 올라가는 플러스 값이 나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사람들이 오히려 비싼 걸 더 좋아하고 뭐 막 얘기를 해. 예? 근데 그게 명품 구두가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껌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껌인데 가격을 올렸는데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 그럼 막 질문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분석한 사람이 막 디펜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죠. 무슨 심리학 이론을 들면서 뭐 이런 심리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 X1, X2가 콜리션이 너무 높은 걸 둘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높으면 이건 똑같은 거 너무 심한 경우지만 코릴레이션이 한 0.4 이상 넘어간다, 0.5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빼야 돼. 그걸 빼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파라미터 값들이 나오니까 해석이 엉망이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왜? 여러분 논문 쓰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저거 너 코릴레이션 계산해 봤어? X 간의 코릴레이션 체크해 봤어?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야, 너 대중공정성 너 체크도 안 한 거 아니야? 그럼 저기 베타가 진짜 플러스가 맞는 건지 너 그거 어떻게 검증을 해? 코릴레이션 봤어. 봤더니 막 코릴레이션이 막 0.8 돼. 야, 너 이거 봐 임마. 이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잖아.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 자,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리그레이션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다 알아. 이게 다야. 이거 말고 나머지는 사실은 알면 좋지만 사실은 뭐 몰라도 여러분이 분석을 하거나 실무에 써먹거나 논문을 쓸 때도 이 정도만 알면 일단은 뭐 사고 칠 일은 별로 없어. 근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이해 못했다? 그럼 사고 칠 거야 분명히. 그만큼 여기 있는 내용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학부학생이 한 거예요. 나시 데이터는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심플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기 웬만큼 다 들어가 있어. 뭘 하고 싶었냐면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이게 날씨에 따라서 날씨 아니었나? 날씨 맞을 텐데. 날씨에 따라서 짬뽕하고 짜장면의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날씨 데이터를 가져오고 짬뽕 짜장면은 온라인상에서 짜장면에 나오는 횟수, 글이 나오는 횟수, 짬뽕이 나오는 횟수를 가지고 원래 그 횟수가 많아지면 볼륨안에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매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메시지의 숫자와 그날의 기후랑 같이 두 개를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먼저 기상청 데이터를 긁었어요. 그리고 키워드로 해서 짜장면 짬뽕을 긁었죠. 2000년도부터 2년 동안 2020년부터 21년까지 긁은 다음에 결국에 같은 날에 이런 평균 기온, 기온 강수량 나오고 이 짜장면 짬뽕에 대한 글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분석을 했어요. 결측치 같은 거 보고 굉장히 이상한 아웃라이어나 이상한 것도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감을 잡다가 여기 보면 이렇게 팍팍 튀는 게 있죠. 근데 저런 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날씨 데이터들이거든요. 평균 기온 뭐 이런 것들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지금 보면 얘가 이 날씨들 간에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들 간에 코릴레이션 체크를 해봤어요. 했더니 높은 것들이 꽤 있어. 그래서 뒤에 다시 나오니까 X 간의 코릴레이션을 본 거죠. 봤더니 여기 보면 0.9짜리가 있네. 0.9라는 얘기는 이건 최저 기온의 평균 기온과 최저 기온의 코릴레이션 당연히 높겠지. 그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X에다가 얘는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최저 기온, 평균 기온, 뭐 강수야 이런 거 다 때려놓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거 넣으면 안 된다는 게 드러난 거죠. 뭐가 들어가면 돼요? 평균하고 최저 기온을 같이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둘이 들어가면 엉망으로 베타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그냥 해봤어. 근데 처음에 그냥 해봤어. 해보니까 짜장면에 대한 이제 리그레션 돌린 거고, 짬뽕이라는 그 메시지 숫자를 가지고 리그레션 돌렸어요. 돌려서 봤더니 자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면은 먼저 우리 설명력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여기 있는 R스퀘어 값이죠. R스퀘어 값이 0.033이야. 설명이 되게 낮아. 그죠? 네. 근데 사실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짬뽕 짜장면 날씨가 영향을 얼마나 많이 미치겠어 사실. 그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짬뽕은 조금 높아. 짬뽕은 보니까 0.133이고 하지만 여전히 낮죠 되게. 네. 그리고 OLS라는 방법을 썼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리고 자 여기가 베타 값이죠. 여기가 베타 값. 베타 값을 봤더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X는 여기서 뭐죠? X는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이런 걸 넣었어. 그죠? 그리고 Y는 짜장면의 메시지고 봤더니 여기 보면 뭐 플러스 0.2, 마이너스 1.4 이게 나왔어. 그리고 옆에 뭘 봐야 되죠? P-밸류를 봐야 돼. P-밸류를 봤더니 다 높아. 이게 보면 0.65라는 얘기는 희귀한 확률의 값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좀 부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중 공정성이 높은 변수들을 뺐어. 요거를 뺐어. 여기 보면 VIF라고 하는 것이 다중 공정성을 체크할 때 쓰는 이제 주수인데 그걸 가지고 높은 놈을 빼서 보니까 다시 돌렸어. 다시 돌렸더니 여기 보면 R스퀘어 값이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왜? 그 두 개 거의 똑같은 놈을 뺐으니까 사실은 차이가 별로 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P-밸류가 약해. 봐보면 하나 좋은 게 있어. 뭐냐? 최고 기온은 0.043이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희귀한 그런 값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좀 믿을만 하다는 얘기지. 최고 기온은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영향력이. 그리고 나머지 최저 기온이나 이런 거는 부실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계속 돌려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한마디 말해서 짬뽕이 짜장면보다 기온하고 강수량이 조금이나마 더 영향을 미치더라. 물론 대단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영향을 미치더라. 라고 하는 게 결론이 나온 거죠.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야. 그죠? 아주 굉장히 심플한 내용이죠. 사실은. 근데 리니어 리그레션을 우리가 연습하기에 딱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날씨가 집어넣고 온라인 버즈죠.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떠드느냐 안 떠드느냐. 실제로 많이 떠들면 매출이 올라가거든. 그건 거의 확실해. 나중에 빅데이터 얘기할 때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매출 자료 없더라도 이걸 가지고 보면 대강 매출의 어떤 날씨 중에 강수량이 좀 더 짬뽕에는 영향을 미치더라. 여러분 비 올 때랑 비 안 올 때랑 언제가 더 짬뽕을 더 많이 먹고 싶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비 올 때? 네. 여기 볼까? 여기는 그렇지 않게 나왔어. 그러네. 왜? 강수량이 올라가면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짬뽕을 더 먹는다고 지금 표현이 된 거지. 과연 이게 진실일까? 모르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유의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믿어줄만 하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리그레션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설명을 다 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 했죠. 그래서